이번 강의에서는 배열이란 무엇인지 배열 자료 구조의 이론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는 다음과 같이 배열이란 무엇인가, 배열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서 학습할 것이고요. 배열의 특징과 연관지어서 배열의 장단점, 그리고 배열이라는 자료 구조가 어떤 연산을 가지는지 배열의 연산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열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위키 백과에 따르면은 배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열은 인덱스에 대응하는 데이터들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이며 일반적으로 배열에는 같은 종류의 데이터들이 순차적으로 저장되어 값의 번호가 곧 배열의 시작점으로부터 값이 저장되어 있는 상대적 위치가 된다라고 합니다. 배열의 정의를 풀어서 이 배열이라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먼저 배열은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저장해야 됩니다. 즉 하나의 배열에는 정수 혹은 문자만 저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위에 있는 배열은 정수만, 아래에 있는 배열은 문자만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배열은 동일한 데이터 타입만을 저장해야 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특징은 배열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자료 구조는 그 데이터를 저장할 때 실제 메모리 주소에 데이터를 각각 다른 위치에 저장합니다. 이 경우 데이터에 접근할 때 메모리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다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접근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배열은 모든 데이터를 메모리의 연속된 위치에 저장합니다. 연속된 위치에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만큼 배열의 값에 접근할 때 매우 빠른 속도로 값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값에 접근하도록 도와주는 친구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덱스입니다. 자, 이러한 배열의 특성은 배열이 메모리를 연속된 공간에 저장하기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배열의 메모리 주소는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시작 단계에서 메모리 주소가 정해진다는 것은 곧 프로그램이 실행된 이후에는 배열의 메모리 주소를 바꾸거나 새롭게 추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배열은 선언 이후에 그 크기가 고정되게 됩니다. 배열은 저장 가능한 값의 수를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에 배열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열에 정확히 몇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게 될지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자, 배열이라는 자료 구조는 언제 어떨 때 사용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배열을 동일한 타입의 값을 저장해야 되며 데이터의 순서가 있고 저장할 값의 개수를 알 때 사용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다음으로는 배열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빠른 접근이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배열은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존재하는 만큼 인덱스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값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모리 관리에서 효율적인데요. 배열은 선언시의 크기가 정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몇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정확히 알고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그 크기가 처음부터 정해지기 때문에 메모리 관리에서 효율적입니다. 다음으로는 간단한 구조입니다. 구조가 단순하고 사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 배열이라는 자료 구조를 기본적으로 지원합니다. 실제로 C나 C++, 자바와 같은 언어에서 지원하며 파이썬에서도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이 동적 배열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일괄된 성능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메모리상 요소의 위치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검색 시간이 소요돼서 이 일관된 성능을 보장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점입니다. 배열은 고정된 크기라는 단점이 있는데 배열은 그 크기가 고정되어 있는 만큼 추후에 수정하고 싶으면은 더 큰 크기의 배열을 만들어서 기존 배열을 복사해야 됩니다. 즉 크기를 변경하는 연산이 굉장히 번거롭다. 그래서 아예 변경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메모리의 낭비입니다. 배열은 선언하는 시점에 그 크기가 정해지는 만큼 만약에 우리가 정확히 몇 개의 값을 저장할지 모르고 배열을 사용하게 되면은 아마도 그 배열의 크기를 보통 최대값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하지 않는 공간도 배열의 크기로 할당되기 때문에
메모리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삽입 및 제거의 어려움입니다. 배열에 중간의 요소를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연산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이 점은 추후에 배열의 연산에서 배우게 될 테니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배열의 연산입니다. 배열의 연산에서 먼저 삽입 연산을 볼 텐데 왼쪽 위 텍스트 소괄호 안에 인덱스와 값이라고 적히고 화살표로 x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삽입 함수가 인덱스와 값을 매개 변수로 필요로 하며 반환값이 x, 즉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이 삽입 함수는 정확히 어떤 연산을 하냐? 인덱스와 값을 받아서 인덱스의 위치에 내가 넣고자 하는 값을 삽입하는 연산을 하는 겁니다. 동작을 어떻게 하냐? 그림을 보시면은 먼저 인덱스 5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값들을 하나씩 다 이동시키고 새로운 값인 마이너스 7을 이제야 할당하게 됩니다. 이전에 배열의 단점에서 삽입 및 제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점입니다. 특정 값을 삽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야 하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데이터들을 한 칸씩 뒤로 밀어야 하는 부가적인 연산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삭제 연산입니다. 자, 삭제 함수는 인덱스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반환값이 없습니다. 삭제 함수는 인덱스 위치에 있는 값을 제거하는 연산인데 한번 예시로 삭제 소괄호 5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삭제 함수의 매개 변수 5로 전달받고 즉 배열의 인덱스 5번째 자리에 있는 값을 제거하는 연산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7을 제거하고 아까 삽입과 같이 값을 한 칸씩 앞으로 땡겨 와야 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바로 삽입 및 제거의 어려움, 즉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배열의 연산에서 접근 연산입니다. 매개 변수로 인덱스를 받고 값을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배열의 인덱스의 위치에 있는 값을 반환하는 연산입니다. 즉 예시를 보면은 접근을 할 때 인덱스 5로 접근을 했고 이 그림에서는 빨간 박스 안에 있는 저 값을 반환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즉 사용자에게 혹은 요청한 대상에게 저 값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수정 연산입니다. 매개 변수로 인덱스와 새로운 값을 받고 반환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열의 인덱스에 위치하는 값을 새로운 값으로 수정하는 연산입니다. 예시를 보면은 인덱스론 5, 새로운 값은 80을 했는데 기존 인덱스 5에 있는 저 마이너스 7을 이렇게 80으로 덮어 씌우기만 하면 되는 연산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검색 연산입니다. 검색 연산이 무엇이냐면은 배열 내에 값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연산입니다. 자, 매개 변수로 값을 받고 반환값으로 그 값이 존재한다면 true, 배열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false를 반환하는 연산입니다. 자, 검색 예시로 48이 되었는데 이 연산은 어떻게 구현하냐면 반복문으로 앞에서부터 이렇게 값을 하나씩 확인하다가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나온다면 true를 반환하고 배열을 다 반복했는데도 찾지 못한다면 false를 반환하면 되는 연산입니다. 자, 배열은 단순하지만 기초적인 자료 구조 중 하나입니다. 비록 그 크기 제한과 삽입 삭제의 비효율성이 존재하긴 하지만 빠른 인덱스 접근과 메모리 효율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여전히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배우게 될 리스트, 스택, 큐, 해시 테이블 등도 대부분 배열 위에서 구현됩니다. 따라서 오늘 배운 개념, 자료 구조 전반을 이해하는 초석이자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오늘 우리가 배웠던 배열의 연산에 대해서 직접 구현을 해볼 것이고요. 구현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을 먼저 간단하게 학습하고 넘어갈 것입니다.